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시장의 룰을 몰라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뜨북이 여러분.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개척자의 인생책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모셔본 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 밀머스크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기소개 처음에 제가 조금 준비하거든요. 네, 잘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머니투데이 경제 전문 기자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꿈꾸는 우리 3040 직장인 분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채널이 있죠. 싱글파이어를 기획하셨어요. 운영까지. 운영까지. 네. 그리고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라는 책을 통해서 현실 부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실전 고수에게 배우는 투자 교육 플랫폼 밀레니얼 머니스쿨 창업하셔서 대표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 제가 준비했어요. 네, 완벽한데요? 네. 저는 기자로 13년간 일했어요. 만 13년. 그래서 이제 30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30대일 때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말씀하신 유튜브 책, 창업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아직 30대? 네, 30대입니다. 30대 안에 엄청 많은 걸 이루셨네요. 네. 프로그램의 이름이 개척자의 인생책이잖아요. 첫 번째는 개척자의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개척해 오셨는지 이 루트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성장충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충? 네. 저는 이렇게 막 하루하루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기자를 10년 이상 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요. 너무 적응된 편안한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저 되게 워라밸이 엄청 좋았고 그리고 불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석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네. 뭔가 안 해본 것들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뭔가 선택할 일이 생길 때 항상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돌아와서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것도 제가 팬기자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기사만 쓸 수 있는 사람일까? 영상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거의 PD와 같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해봤더니 뭐 부딪히면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또 작가가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인터뷰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나 작가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이제 직장인으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면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좀 부러웠어. 내 거를 한다는 거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럽죠. 매력을 느끼셨군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바로 이렇게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작년 여름에 퇴사했거든요. 그러면 그 싱글파이어 학교에도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네, 다니면서 했죠. 네, 다니면서 1년 반 가까이 했었고 퇴사는 작년 7월에 해서 사실 밀레니얼 머니스쿨 법인은 9월에 설립됐어요. 너무 따끈따끈하네요. 근데 그 걸어오신 길도 들어가 보니까 그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자인 것도 일단 되게 신선해요. 보통 살다가 기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나쁜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또 경제 전문 기자였던 것도 되게 그 지금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쵸? 경제 전문가들이 또 많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맨 처음에 몇 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그 채널? 그러니까 2020년 12월이니까 이제 21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때 시작할 때 저는 영상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시작했어요. 유학을 또 중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직장을 휴직하고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것도 이제 내 돈 뭐라고 하죠? 내돈? 그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오래 이제 일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직급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뭐 연수 같은 걸 보내주긴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죽어도 못 기다리겠다. 젊었을 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번도는 고마워서. 그러면 그 영국 유학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에 좀 영향을 미쳤나요?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뉴미디어도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영국에서는 뭐 유튜브, 인스타, 그다음에 뭐 슬랙이라는 그런 사스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창업가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되게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또 미국, 영국, 유럽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좀 다른 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현실로 구현하는 걸 되게 잘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거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채널 기획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다른 나라 사는 그 친구는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가요? 돌아와서 해보니까. 일단 이제 막상 돌아오면 또 한국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엄청 되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지만 막상 오면 똑같잖아요. 생활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인풋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막 무조건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퇴사가 작년 7월에 하셨잖아요. 6개월 됐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하러 뛰어드는 거잖아요. 뭐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투명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셨는지. 유학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유튜브도 하고 작은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훌륭한 투자자분들을, 인플루언서분들 제가 섭외하고 인터뷰해서 영상 하나 나가고 그걸로 구독자가 이제 몇천 명 들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취감을 조금씩 쌓아가서 이제 나중에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퇴사하고 창업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가면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누군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감이 왔나요? 될 것 같다? 네. 왜냐면 이제 투자 쪽, 경제 투자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저도 돈 내고 이런 뭔가 세미나나 특강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성장을 갈구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맞죠.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성비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분명히 사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내가 마음 먹으면 그냥 어떻게든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지만 사실 인생이 그쵸.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고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느낌도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땐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하세요? 일단은 저도 되게 멘탈이 약해서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실패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그거를 좀 많이 아파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저의 장점이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적인 데이터나 막 상황만 놓고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능성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되게 크게 보고 그거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이런 거를 좀 할 줄 알아서 좀 현실적인 감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되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좀 빨리 극복하는 것 같아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마흔에 있는 이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거 도전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하는지를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약간
그래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 너 좋은 날도 오겠지 막 이러면서 이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을 때 그걸 여정이다, 과정이다. 나 성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겪는 잠깐의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 버텨지고 비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밀머스를 통해서 네, 이루고 싶은 것, 네. 성취하고 싶은 것. 이것을 통해서 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시장의 룰을 몰라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머스가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기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서 되게 고차원적인 뭔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돈이 막 절박하면 그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강의 플랫폼에 연락 주셨을 때 경영 철학 너무 거창한가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네. 진정성 있게 그냥 진짜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회사가 될 수 있을지를 대표님은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교육기업이니까 저는 그런 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치를 창출해야지 이제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경제, 투자, 자기개발 쪽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역을 막 뭐 취미생활, 직무교육 뭐 이런 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MZ, 20대, 30대, 40대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타깃층은 향후에 이제 10대들을 위한 경제 투자 교육, 청소년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한 좀 은퇴 노후 준비 이런 식으로 이 영역 안에서 확장하고 싶어요. 괜찮다. 네, 충분히 그렇죠. 네. 저도 10대 때 투자 교육, 경제 교육 못 받았거든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맞아. 배워서 좀 경제적으로 빨리 자유로워지면 너무 좋잖아요. 어릴 때 좋은 교육을 받아놓으면 네. 이게 습관화가 되는데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원래 있던 그 돈에 대한 맞아요. 신념을 깨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 길을 걸어오시는데 좀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 그런 인생책이 있으세요? 사실 경제 투자 쪽에서 이게 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안 그런 책이